안녕하세요. 문화예술 네트워크 위드 조영일입니다. 오늘은 예술행정 읽어주는 시간. 최근에 이제 2024년도에 각종 문화예술 관련 공모 사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업계획서 쓰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사업계획서 쓰는 간단한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마침 오늘부터 경기문화재단의 예술지원 공모 사업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서 공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사업계획서 작성에 아주 간단한 요령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예술지원 사업 공고는 12월에 났지만 접수가 이제 오늘부터 1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경기예술지원 공모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초예술 창작, 문학, 시각, 공연으로 나눠서 창작이랑 창작 준비 지원, 창작 지원 이렇게 공연은 창작 준비 지원, 초연 지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금액들이 이렇게 좀 다르죠. 그리고 모든 예술 31일이라고 해서 9개 시군 예술활동 지원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직접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기초문화재단이 없는 곳은 이렇게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초문화재단이 있는 22개 시군 활동 지원 사업은 아직 지금 지원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별도 공모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이렇게 지금 사업이 나눠져 있고요. 주요 공모 계획 안내를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문학, 시각, 공연에 따라서 창작 출간, 창작 준비, 창작 지원, 창작 준비, 초연 지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상이하고 현재 지금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엔카스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모든 예술 31 중에 기초문화재단이 없는 9개 지역, 남부 북부의 이 9개 지역은 지금 공모 시기가 같이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문화재단이 있는 곳 22개 지역은 별도 각자 이제 기초문화재단별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거는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연장 상주단체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지역 상주 단체 지원 사업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2차 공모 사업들 보시면 경기문화예술교육, 예술인 자립지원, 지역문화자원 활성화들은 지금 2월부터 4월까지 계속해서 공모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기본적으로 경기도 주소 작가, 그리고 활동이 인정되는 작가겠죠. 시각, 공연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경기도 주소 공연예술인 및 공연예술단체가 대상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경기도를 주소로 하는 예술인이나 단체가 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단체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또 3년 이상의 공연 경력이 있어야 되고, 공연장 같은 경우는 공연장 내 공공공연장의 공연장 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게 필수 서류로 요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일정을 보면요, 오늘부터 19일까지 접수를 하고 심의가 2월 이제 말까지, 그 다음에 3월 초에 결과 발표를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선정된 예술이나 예술단체는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일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사업계획서 한번 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요, 이 보통 모든 재단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쭉 다 저 중앙기관으로부터 저 지자체 문화재단까지 그렇게 양식이 완전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페이지 수라든지 사업별로 이제 그 목적이 먼저 들어오냐, 단체 소개가 먼저냐, 이런 것들이만 순서만 좀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그 양식의 틀은 비슷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기도 문화재단의 사업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경기문화재단이 지금 지원하는 사업, 시각 창작 지원 사업의 양식을 한번 먼저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제출 자료를 딱 명확히 알려줬죠. 예술활동 실적,
그다음에 개인정보 동의서, 이번에 이제 신청하는 작업 계획서를 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설명이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보시면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러나 첫 페이지에 가장 핵심적인 거, 요 사업명입니다. 이 사업명이 여러분들 심사위원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그 신청서를 봐야 되는 분들에게는 이 사업명이 첫인상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명을 좀 임팩트 있게 짧고 굵은 임팩트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좀 사업명을 잘 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시각예술 분야 창작 지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그대로 내 사업명을 쓰지 않고 이걸 이렇게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진짜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여기서 쓰라는 건 내 요번에 작업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 한 문장을, 한 단어를 이런 걸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팩트 있는 사업명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뒷장을 넘어가시면 예술활동 실적이 먼저 나왔는데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실적에서 보시면 전시, 도록, 포스터, 보도자료, 사진자료 등으로 너의 작품을, 기존의 너의 활동을 잘 알 수 있게 설명해줘,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활동 작품명이 있을 거고요. 언제 어디서 했다는 건 뭐 넣기 쉽죠. 그럼 주제와 내용을 적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저 같다면 여기에 주제, 어떤 것이 있었는데 이때 한 내용들이, 이 전시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것을 표현하고자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떻게 한 전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때 이때 뭐 성과는 어떠했고 이것을 통해서 뭐뭐를 향후 진행하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스토리가 연계되게끔 이렇게, 하지만 또 보기도 좀 좋게, 이게 지금 색깔이 제가 검은색으로 여러분들 보기 더 좋도록 검은색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여기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좀 어렵습니다. 주제는 뭐뭐뭐였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뭐뭐뭐였고, 그래서 나는 뭐뭐뭐를 위해서 뭐뭐뭐를 가지고 뭐뭐뭐를 했다. 이게 이렇게 계속 좀 이렇게 반복된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그러면 읽기가 조금 불편할 겁니다. 읽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아마 이렇게 쓰다 보면 중복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읽는 사람을 생각하는 형태의 문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의 요약된 형태로 알기 쉽게. 그랬을 때 밑에를 보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늘어두면 사진을 이렇게 덜렁 하나만 넣으시는 케이스들 많은데, 자 여기에서 좀 보시면 여기에 지금 박스는 없지만 저 같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요. 위에서 뭐 하라 그랬죠? 도록, 포스터, 보도자료, 사진자료. 전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진자료, 현장, 전시장, 사진. 그 다음에 뉴스, 보도, 자료. 자, 이 두 개를 이렇게 해서요. 여기 위에 사진들을 이렇게 좀 넣어서 좀 이해가 더 쉽게, 아니면 여기도 아예 얘를 두 개를 넣고요. 얘는 아예 이렇게, 그리고 얘는 보도 자료를 나눠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좀 이렇게 통일해서 두 번째 작품도 마찬가지 이렇게 통일을 해서 좀
이걸 읽고 이거 보니까 이 내용이 이거였구나 라는 걸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뭐 도록이다 그러면 도록의 페이지를 이렇게 나눠서 도록 1, 2, 3, 4 이렇게 나눠서 도록 해서 이렇게 넣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포스터다 그러면 적었다 그러면 여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나눠서 보통 길게 보통 있으니까요. 여기 포스터를 하고 이쪽에는 사진 자료 이렇게 해서 사진 1, 사진 2를 이렇게 넣어서 좀 이 포스터 보고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전시가 이루어졌구나. 이런 식의 형태. 이게 없더라도 뭐라고 지금 다 빈칸으로 주죠. 보시면 이렇게 빈칸으로 주는데요. 여기다 이런 걸 넣으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기 쉽게 만들어주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행정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 부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은 스캔 하는 거니까요. 뭐 주소지나 이런 거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자, 이거 목적 동의하시면 되고. 자, 여기가 이제 작업 계획서가 중요하겠죠. 여기. 우선 보시면 심사 기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선 그리고 이런 거 30페이지 최대 30장 이상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500MB 이하 PDF 파일로 꼭 포함되는 거 요거 마지막에 작성하고 내 거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없으면 추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 뭐가 점수가 높죠? 예술성 및 독창성 목표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높구나. 실현이 구체적으로 그럼 작성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기서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봤을 때 다 빈칸으로 줬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또 아까처럼 예를 들면 그냥 글씨를 다 써버리면 세부 계획. 자, 써보겠습니다. 세부 계획하면 우리가 뭐 일정별 계획 한번 써볼게. 뭐 예를 든 겁니다. 세부 계획 중에 이렇게 써버리고 여기에 뭐 언제 뭐 하겠다. 언제는 회의하겠다. 뭐 언제는 뭐 하겠다. 이걸 쭉 계속 이렇게 쓰면 참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세부 계획정에 세부 일정 계획 이렇게 하나를 만든다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도표를 만들 것 같습니다. 해서요. 자, 구분, 일정, 내용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여기에 이제 세부 일정을 정말 아까 구체적인 거 실현 가능성이 있었죠? 그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려면 정말 이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뭘 하게 되면 공연이나 전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걸 하잖아요. 공연을 한번 여기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뭐 하죠? 우리 회의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텝 뭐 하고 뭐 저기 몇 차례에 걸쳐서 현장 확인도 하죠. 공연장.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뒤쪽에 가면 리허설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 공연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뭐 하죠? 성과 뭐 분석이나 뭐 사후 검토라고 하겠죠. 뭐 그 공연에 대한. 그리고 뭐가 또 있을까요? 그 다음에 홍보도 해야겠죠? 이 안에서. 그 다음에 홍보 뭐 방안 검토. 그 다음에 실제로 진행되기 전에는 홍보 진행도 있을 거고요. 뭐 이렇게 실제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공연 준비하다 보면 그 다음에 연습도 계속 있겠죠. 연습 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음향, 뭐 조명, 뭐 관련된 스텝, 뭐 모집 및 회의,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걸 이렇게 다 듣다 보면 정말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 공연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사업계획서 쓰실 땐 되게 간단하게들 쓰시더라고요. 근데 앞에서 얘기한 구체적인 걸 보고 싶다는 걸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사업기간 안에 저희는 3월부터 매달까지 뭐 월 몇 회 회의를 하겠습니다. 몇 회 회의. 그때 회의 뭐 합니까? 회의 내용은 뭐 공연 현장 실사, 뭐 그다음에 각종 음향 조명의 스텝의 뭐 역할, 그다음 안정 관련된 문제, 뭐 이런 것들 하겠습니다. 홍보 매달에 준비하고 매달부터 진행합니다. 뭐 홍보 방안 뭐가 있을까요? 뭐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뭐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걸 다 적어주다 보면 사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직 지원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아직 예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작성을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부 계획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 마찬가지로 작업 주제도요. 여기다 글을 막 이렇게 써서 이번 주제는 뭐뭐뭐고요. 뭐 이런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거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요. 작업 주제 한 줄로 요약해서 하고요. 요 밑에다가 쓸 것 같습니다. 주제 선정 이유 같은 내용을 간단하게 몇 줄 정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여기에 이렇게 꼭 굳이 안 쓰고 이런 걸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기 좋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인 겁니다. 자, 마찬가지고요. 이제 예상 계획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예시를 줬죠. 얼마에 몇 명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가 나온다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이 1,100만 원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세부 계획 가진 것처럼 여기도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제작비 그러면은 뭐 한 세트 뭐 해서 뭐 총 얼마 이런 거보다는요. 영상 그뭐 백월 영상 몇 분짜리 한 개 곱하기 얼마 해서 얼마. 그쵸? 무대 구조물 뭐뭐뭐 두 세트 해서 곱하기 얼마. 그쵸? 이런 거. 무대 소품 뭐뭐뭐 몇 개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그게 총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뭔가 위에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그 예산이 과하지 않다라는 게 이렇게 스토리로 연결이 좀 돼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기서의 핵심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런 빈칸을 준다고 해서 그냥 글만 적는 게 아니라 가독성 있게 여러분들이 도표, 사진을 활용을 해서 작성을 하면 좋겠다. 특히 뭐 여기서 좀 빠졌는데요. 세부 계획 중에 저라면 이게 공연이라면 이게 초연이라면 무대 스케치라든지 모습, 그러니까 공연의 모습을 이렇게 스케치한 걸 좀 넣을 것 같고요. 재연이라면 기존의
사진 자료를 넣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똑같아요. 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거 할 겁니다. 이것을 합니다. 하고 밑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대 제작 스케치 뭐 이게 그 다음에 기존 공연 사진 자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보는 사람이 위에 내용을 쭉 읽고 아 이런 거 하겠다고 이런 공연을 합니다 라고 해놓고 밑을 봤을 때 아 초연이면 아 이런 식으로 제작돼서 이런 공연을 하겠다는 거구나 아니 기존 공연이면 아 이런 식의 형태를 하겠다는 거를 시각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문서가 읽고 싶고 시각화를 통해서 심사위원을 이해시켜야 한다. 이 내용을 좀 부각하고 싶네요. 그래야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읽고 판단을 해야 되는 심사위원한테 시켜야 한다. 빠르게.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말로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문서로 보여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보다 시각화하고 읽고 싶은 문서로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위드에서는 2024년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해서 실전 연습, 1대1로 실전 연습을 하는 과정들을 지금 홈페이지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런 그 실습 과정을 통해서 나는 올해만큼은 한번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한번 저와 함께 실습을 해보시는 또 기회를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술단체 관련해서도요. 단체 설립을 오래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런 단체 설립의 방향성, 그 다음에 각종 행정 지원 절차 등에 대해서 설립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방향성과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보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예술단체 설립을 위한 컨설팅, 1대1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의 사업을 간단히 알아보고 사업계획서의 핵심 내용들을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모든 분들이 사업 준비 잘 하셔서 올해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요 우리 같이 문화예술 네트워크 위